앞으로 혹시 또 투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융 민주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제가 뭐 경제 펀더멘탈, 경제지표 기초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측문즉답하자고 그래가지고 측문즉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야, 이게 구독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 구독자들이 궁금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김효익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 주제에서는요, 담쌤과 김효익 교수님의 그 투자 인생 이야기 속에서 성공적인 투자관을 배워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질문을 하나씩 또 두 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담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시려는 분도 많은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단타나 어떤 단기적인 성과에 이렇게 급급하신 경우들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려면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담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2부에서 인사를 안 드려서 안녕하십니까. 저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드리고 네. 이제 제 투자관이 네. 경제학적 기반 위에서 이제 그 5개 기둥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주가는 화폐로 측정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화폐 자체 가격이 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네. 그게 이제 금리죠, 그죠? 네. 돈값이 비싸지는지 싸지는지, 그 다음에 돈의 양이 느는지 주는지, 통화량에 관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금리와 통화량은 거시경제의 전체 나라 경제에 물가를 잡니 많이 이루면서 올렸다 내렸다, 또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돈을 또 한때 버냉키가 FRB 의장 할 때는 네. 돈을 무지 풀었잖아요. 그래서 네. 헬리콥터 밴이라고 막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경제학을 알아야, 네. 거시경제를 알아야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 돈을 푸는데 언제까지 풀 건지, 이번에는 얼마나 풀 건지, 이 푸는 게 다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물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돈을 줄일지 늘릴지, 돈값을 비싸게 할지 싸게 할지, 그런 것들은 다 거시경제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자산 운용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손님이 자산 배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사주세요 하고 주식형 펀드에 돈을 넣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시장 오르고 내리는 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시장 오르고 내리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주식을 얻을 때는 0으로 가져갈 때가 필요하고, 얻을 때는 풀로 다 사서 가져갈 때가 필요하고, 계속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산 운용사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그분들은 항상 오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펀드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운용사 현직에 있는 분이나 증권사 현직에 있는 분을 유튜브에 모셔서, 그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 노상 간다 그러지 뭐. 노상 간다 그러지 뭐. 2,800 되면 3,000 간다 그러고, 3,000 가면 3,500 간다 그러고, 아마 3,500 가면 아마 4,000 간다 그럴걸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경기가 위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 돈값이 비싸졌다 싸졌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꼭 알아야,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 돈이 어디로 많이 갈 건가를 알려면
5가지 기둥, 제가 얘기하는 세상의 변화, 네. 기후의 변화, 인구의 변화,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 체제의 변화, 그 돈이 어디로 갈지를 알아맞추는 거는 그 5가지 변화를 알아야 되고, 돈 자체가 많을 건가 줄 건가 그거는 거시경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학 기반 위에 이걸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양 자체가 줄어버리면, 물론 이제 이 굳건한 주식들이 있지만 그 주식들도 절대적으로 이 돈의 양을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배를 띄우는 거는 물이 많으면 배가 더 높이 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통화량이 많으면 배가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줄어들면 아무리 좋은 배라도 같이 이제 물이 줄어들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니까, 네.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네, 담쌤께서 이제 거시경제의 그런 중요성 뭐 이렇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들이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스스로 공부하고 그걸 스스로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뭐 거의 불가능에 그렇죠.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편적으로 네. 그걸 맞췄냐 못 맞췄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수님께서 저희 서재영의 투자교실 구독자분들께 좀 거시경제를 좀 가장 쉽게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저 각종 경제지표 기본도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여러 가지 경제지표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저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 순환변동치, OECD가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 이 2가지 정도만 보면은 경기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리 흐름. 예,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금리에는 뭐 현재의 경제 상황, 미래의 경제 성장률, 무도 유동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금리의 흐름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 저서에도 있는 얘기인데, 시대에 당하면 모든 걸 다 잊는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를 그래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지금도 뭐 가끔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서 대표님 말씀하신 5가지 변화예요. 뭐 인구구조 변화, 교육의 변화, 뭐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뭐 거시경제 변화, 거시경제의 흐름만 알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것보다 6만 원에 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 그 바탕을 해가지고 시대의 흐름까지 알면은 우리가 좀 부를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에서요, 이제 불황일 때 잘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네. 이제 호황일 때 잘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섹터 간에 네. 이제 그 상대적인 성과도 사실은 경기를 좀 알아야 네. 훨씬 더 상대적인 유동성의 선호가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 내에.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그런 방어적인 주식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옮겨가는 것들이 있고 해서 하여튼 매크로를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 되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네. 해마다 연말에요. 다음 해에 GDP 그로스를 모든 그 전망 기관이 네. 전망을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KDI도 하고 한국은행도 하고 각 증권사도 하고 각 재벌 그룹에 속해 있는 경제연구소, 네. 삼성 같으면 세리, 삼성경제연구소도 하고 현대경제연구소도 하고 오만 데 다 하는데 다 틀려. 내가 맞추는 걸 못 봤어, 내가. 맞추는 걸 못 봤어. 그리고 IMF에서는 또 각 국별로 세계 경제를 나라별로 GDP 그로스나 이런 걸 또 GDP 그로스, 그다음에 뭐 금리 이런 걸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최근에도 자꾸 수정을 하잖아요. 아무도 못 맞춰요. 우리 제일 어려운 게 그 어떤 기업의 주가를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거시경제 맞추는 거야.
주가는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유동성이 불황이어도 유동성이 그쪽으로 몰려가면 주가는 좀 예측이 가능한데 기업 하나를 맞추는 거니까 네. 세상을 맞추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거를 그래도 전망해서 원래도 제 생각에요. 원래 그 작년 연말에 한국의 GDP 그로스를 다 뭐 1.5든가 뭐 1.5, 거의 1.5에서 2%. 예, 1.5에서 2 사이를 했는데 교수님 혼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전망했던 것보다가 낮추고 있는 중이야 지금. 네. 중간에 수정 들어갔어 지금. 그 정확히 맞추신 거지. 뭐 또 어떻게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 나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뭐 그 정도 작년 말부터 전망해놨는데 1.1은 나올 것 같습니까? 중국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 1%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GDP를 구성하는 최근에 소비가 증가했지만은 소비가 별로 증가할 가능성은 없고요. 수출 증가 안 되고 기업들이 투자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서 정부라도 돈을 써야 되는데요. 근데 이번 정부는 추경도 안 하겠다. 그렇죠. 돈 안 쓰겠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요. 펑크가 나고 있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자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그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GDP에는 그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1.1도 안 나올 판이야, 지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리고 담쌤 두 분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구독자분들은 모르시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를 걸리시든 병원에 다녀오시든 몸이 안 좋으실 때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신 걸 나눠주시려는 게 저희 1부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자 민주주의, 투자 민주화 이렇게 그런 어떤 신념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두 분께서 우리나라의 금융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두 분께서는 그걸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뭐 어디 가면 뭐 상고하고 뭐 상고하죠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지금 이제 얘기들이 가고 있는데 계속 이제 시장의 변화에 저희가 대응해야 되고 또 담쌤하고 또 여러 이제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두 분께서는 어떻게 또 도움을 주시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코노미스니까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고요. 뭐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오, 줄이십시오. 예, 사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밖에 못하죠. 예, 그런데 뭐 줄이고 늘리라고 그러면요. 강의 끝나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돈 얼마 버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사야 됩니까? 예, 그게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죠. 뭐 저는 거시경제의 흐름, 뭐 비중 늘리고 줄이고 그런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서 대표님 채널을 보시면은 어떤 업종의 비중을 늘리고 줄이셔야 할 것인지 이제 뭐 그런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힌트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 많이 안 해주셔도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다들 이렇게 체화해 나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쌤께서는 요즘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 없으신가요? 작년 연말에 원래 시장을 예측한 증권사들의 대부분이 네. 상저하고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틀렸잖아요. 네. 예? 틀렸다고요. 그래서 그 증권사의 리서치 본부의 의견은 여러 그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셔야겠냐면 그거는 그 증권사의 뷰가 아니라 그 증권사에 속해 있는 어떤 애널리스트의 뷰인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가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슨 증권사에서 이런 레포트를 썼다.
무슨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레포트를 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가 누군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썼을까? 그럼 그 애널리스트를 또 스터디를 해보면 뭐 나이가 아주 젊거나 뭐 시장 경력이 일천하거나 이런 사람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께서 증권사 레포트 보실 때는 그냥 팩트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진실, 그 팩트에 대한 거는 들으시면 되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전망을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시장 오를까 내릴까 비중을 늘릴까 줄일까의 그 전망은 김명익 교수님 뷰를 들으시면 네. 그나마 사심이 없이 객관적인 뷰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 하에서 네. 시장이 이제 뭐 많이 하강하지 않는다, 이거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럴 국면에서 어떤 주식이 아웃퍼폼에서 많이 오를지는 그건 이제 제가 진짜 많이 그런 걸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도 지나놓고 보면 제가 그 처음에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때 아마 뭐 여의도 다락방 시절부터 하면 뭐 거의 다 맞았던 것 같고 네. 중간에 또 이거는 좋다 그랬다가 제가 아니라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네.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뷰를 바꿨잖아요. 그때 22만 원, 3만 원 막 이러고 오를 때 나 이거 앞만 봐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틀리면 이제 그 너무 늦지 않을 때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이 미스테이크 하고 손을 든단 말이죠. 들어서 네. 그거 팔아가 또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저도 틀리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10개 찍으면은 뭐 한 7, 8개 맞추면 굉장히 높죠. 진짜 확률 높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항상 이제 깨어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이제 깨어 있으려면 증권사 리서치 페이퍼는 당연히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뉴스를 계속 봐야 돼요. 네. 뉴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요거 중요하다 싶은 뉴스를 이제 어쩌다가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요. 진짜 제가 그거를 새벽 한 4시 정도에 그걸 이제 해요. 네. 해가지고 기사 보고 그러니까 어제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제 올려드린 이후부터 봐야 되잖아요. 네. 지나간 24시간 그걸 봐가지고 그 중에 이제 요거는 5가지 세상의 변화 네. 거기에 중요하게 관련이 있다. 또 요거는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에 관련이 있다 싶은 거를 거기다 올려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뉴스를 계속 읽으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이실 거예요. 진짜. 쌓이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그 뉴스 배달하는 거 계속 제가 새벽 되면요. 집에 있는 제 아내가 저를 깨워요. 배달 나가셔야 된다. 여보 신문 배달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요. 사실 그 담쌤께서 이번 주에 한 2차례 아침 일찍 병원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걸 하시고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서 그 화두를 던져주신 그 투자민주주의 그거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연세대학교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재영의 투자교실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 또 그날도 두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나란히 입장하시던 모습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을 저희 PD님께서 영상에 잠깐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날 두 분은 또 감회가 정말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그날 이렇게 초대받으셔가지고 담임 손 이렇게 잡으시고 어떤 그 입장하시면서 토크 콘서트 할 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손잡고 들어가는데 손이 전에 없이 따뜻하시더라고요. 아, 전에 없이. 그때 정말 저 그 큰 강당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 따뜻한 손을 전해드리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데요. 네. 예, 그때 또 손잡고 들어가면서 그 많은 저 구독자들한테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한 것 보고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담쌤도 울컥울컥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날 네. 저는 또 제 모교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뜻깊은 자리였는데 제가 꼭 교수님하고 같이 모시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항상 본인의 뷰를 얘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네. 사람이 맑아야죠. 네. 사람이 맑아야 거짓을 뭐 틀릴 수는 있는데 네. 속이지는 않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속이는 거하고 틀리는 거는 엄청 큰 차이거든요. 네.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어떨 때 틀릴 때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 속이지 않을 거고요. 우리 네. 교수님께서도 틀릴 수는 있는데 속이지는 않으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이랑은 진짜 서로 비슷해서 네. 제가 꼭 모시고 함께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담인데 그날 계단에서요. 네. 이제 끝나고 나서 계단에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원래 금융민주화를 위해서 한 일 중에 네.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이 네. 제 유튜브 하도록 시킨 거래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짠하고 네. 감사하고 네. 더 감사할 그래서 또 일이죠. 1부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담쌤 채널에서는 이제 돌고래 독수리 그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담쌤을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을 만들어주신 분이 또 교수님이 진짜 8할 이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투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교수님께서 네, 큰 역할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방금 뉴스 배달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하고 담쌤께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실 때도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고민하세요. 어떤 얘기들을 나눠드릴지, 인사이트를 나눠드릴지. 그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시는데, 교수님께서도 거의 이제 한평생을 계속 경제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오신 거를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중들에게 나눠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혹시 또 투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융 민주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은 제가 뭐 경제 펀더멘탈, 경제 지표 기초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거를 좀 더 주식시장에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너무나 빨리 변한다니까 뭐 속보성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새가 우리 양 PD 때문에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느닷없이 그 증문즉답하자고 그래가지고 증문즉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야 이게 구독자들이 알고 싶어한 내용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증문즉답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도 없이 그냥 말하고 있으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미리도 질문서도 주지 않거든요. 여기 오면 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결국 구독자들이 궁금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기본 용어를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보신 분들께서. 그리고 특히 담쌤께서도 요즘 유튜브에서 하시는 어떤 영상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많이 하시는데 담쌤 지금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오늘 촬영 날짜가 6월 30일이니까 아직 반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 이렇게 좋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그 어떤 투자 민주화, 투자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나 또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처럼요. 도덕적으로는 속이지 않고 독타지 않는 그런 말씀만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것만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고 전문성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덜 틀리게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려다 보니 이제 제가 저 혼자 할 때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평생을 칼잡이로 살았으니 뭘 그럴듯하게 만들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자산을 바이 할 거냐, 셀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속에는 뭐 말이 많아. 뭐 네. 이걸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되고 근데 그걸 잘 예쁘게 포장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여기 어스 캠퍼스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그렇게 좀 해주는 노력들을 앞으로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제가 그 한국의 금융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작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하고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죄송스럽고 더 제가 눈높이를 더 좀 낮은 쪽으로 낮춰서 네. 이미 선수이신 분들은 뭐 저희 뭐 교육을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니까 이제 하여튼 좀 조금은 덜 영민하고 착하시고 네. 이렇게 생업이 있고 완전 아마추어이신 그런 투자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그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레전드 두 분께서 한 분은 거시경제, 한 분은 이제 투자, 주식 투자. 예. 근데 그 지금 두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그 공통 분모는 결국에 어떤 투자 민주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부의 기회를 나눠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돕고 싶은 그 진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또 동고동락도 하시면서 이제 서로에게 많은 대화를 나누셨지만 또 오히려 두 분이 단둘이 계시면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얘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개적인 자리긴 하지만 서로에게 또 마음에 있는 얘기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먼저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좀 다니지 마시고 건강 챙기셔야 돼. 건강. 오늘도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네. 어제 뭐 4시간을 놓고 뭐 방송을 하셨다고 아이고 그거 좀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고 또 저녁에 또 공부하셔야 되고 지표 또 데이터 뭐 통계청 가서 받으시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너무 많이 그러시면 건강 해친다고요. 건강 해쳐요. 저도 건강검진 받았지만 뭐 가슴 철렁한 일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개고생. 그래서 여기 저는 가능하면 어디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집 떠나면 개고생. 제가 KBS 모닝 올라가서 하면요. 거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저한테 무슨 악플 누가 달까봐 네. 그냥 댓글을 막아버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열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냥 닫아버리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거기
악플 달린 거 보고 저 안 갈래요 이럴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네. 저는 그 댓글 신경 많이 써서 그래. 하여간 너무 많이 다니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 교수님 건강을 항상 걱정을 많이 그러니까 그리고 해주시는데 장거리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그리고 저 출연료 작게 주고 이런 데 절대 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생방송 이런 거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교수님은 정말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 교수님 오래 만만치 않게 살아주셨으면 잔소리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담쌤께. 아, 내가 먼저 건강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니 두 분이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 건강이 뭐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제가 감기 아마 못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상태도 안 좋고 가끔 그 기침도 하고 이 방송에 좀 피해를 들고 있는데요. 뭐 감기만 걸려도 우리가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방송 많이 줄이려고 그럽니다. 예, 방송 줄이고 이제 제 공부 많이 하고 제 유튜브도 신경 쓰려고 그러고요. 그 이제 하트 눌러 주시고요. 요즘 많이 눌러주고 계시고 또 근데 요새 그 뉴스 저도 보거든요. 네, 예. 그걸 골라내려면 정말 힘드실 텐데. 맞아요. 그 새벽 4시에 일어나부터 네, 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계속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강 저 뉴스 보내는 만큼 그 시간만큼 한 2분의 1이라도 가서 좀 만보를 걸으시든지 어디 가서 운동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이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 집에 있는 제 아내랑 같은 말씀을 하시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혼의 단짝 이렇게 두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고 또 담쌤 종종 또 교수님께서 오늘은 또 경제나 투자 얘기는 안 하고 또 네. 두 분의 인연과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네. 종종 또 교수님 가끔 모셔가지고 네. 저희 경제 공부하는 시간 가져도 괜찮으실까요? 좋죠. 네. 좋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제 채널에서 가끔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그 시장 전망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제 그 투자 스쿨에서도 그 서 대표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 뒤로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네요. 그렇죠. 우리 서로 품앗이. 품앗이. 이제 저는 저기 교수님 채널에 가서 이제 섹터 전략 뭐 이런 거 한번 투자 말씀드리고 전략 종목 이런 거 전략 이런 거 말씀해주시고. 말씀드리고 교수님 제 채널 오셔가지고 거시경제에 대한 거시경제 네. 그게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실제로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서 엄청 댓글 많이 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월- 출연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은 네. 서로 품앗이 하는 걸로. 예, 좋습니다.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기대되고요. 저희도 열심히 두 분 이렇게 보자 하면서 그렇게 품앗이 하면 여의도 다락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여의도 다락방 그것도 한주주님이 계시니까 걱정되네. 한주주님께서 또 네, 예. 두 분의 인사이트를 네, 다양하게 또 예. 요청해 주실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출연해 주셨는데 이제 구독자분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서 대표님 여러 인사이트 얻어가지고요. 부를 많이 늘리시고 저는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거다. 그 돈을 아마 서 대표님 투자교실에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발 저를 사칭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 좀 속지 말으셨으면, 보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전직 장관, 대기업 사장도 속았다고 저한테 나중에 전화 오고 그러는데요. 제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가리시고요. 정말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쌤께서도 오늘 또 아주 특별한 촬영이셨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깨어 있으셔야 되고. 네. 그래 남이 거저 뭐 어디에 유튜브 봤더니 뭐가 대박이더라 뭐 그렇게 투자하면 돈이 안 벌려요. 네. 가장 최근에도 보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요? 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6.5조 수주했다고. 네, 예. 그래서 거기다 제가 네. 플랜트가 정말 좀 이제 그렇게 밑에 멘트를 달아드렸거든요. 네. 아침 시가에 이렇게 떠서 출발했다가요. 네. 지금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네. 주가가. 네. 그래서 네. 이제 깨어 있고 업의 본질을 스스로 공부해 하셔야 되고 일수 한 줄 나왔다고 막 이렇게 사타 팔았다 잘못하면 계속 계좌가 마이너스를 가요. 대한민국에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 몇 개 없거든요. 네, 예. 몇 개 없어요. 저하고 같이 매일 뉴스 보시면서 수업하시면서 공부해 가시다 보면은 이제 실력들이 한 단계씩 이렇게 레벨업 되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그 레벨업 된 실력을 가지고 또 제 수업 안 들으신 분들께 또 그 재능 기부해 주시고 네. 뭐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도 야 뭐 그 친구가 뭐 이런 주식 저런 주식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잘못하는 거야. 업의 본질상 그 주식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레벨업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 또 그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 네. 매크로나 거시경제에 대한 거는 우리 김영 교수님 채널에서 꾸준히 한번 그거를 같이 공부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완벽한 거야.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요게 이제 좀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저는 구독자분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네, 그렇게 그 했으면 좋겠어요. 담승께서 첫 마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좀 울림이 있는데, 네, 그럼 오늘 두 분 제가 주제 넘게 이제 두 분께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네, 저 또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